말초신경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알고 계시는 분 손을 보여주시죠. 예? 네, 말초신경하고 중추신경이 상당히 이게 언뜻 듣기에는 구분하기가 쉬운데 막상 들어가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상상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가는 이 시신경 있잖아요. 이게 말초입니까? 중추입니까? 다 아시네. 털은요? 다리는? 뇌종? 네, 맞습니다. 전체가 다 이 두뇌, 우리 머리에서 있는 얼굴 부위부터 몸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거의 다 이 부속지나 이런 것들이 감각기관이나 내장에 들어있는 모든 신경 섬유 이쪽에 들어있는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추신경은 어느 쪽이냐면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이대현 선생님이 발표하신 대뇌를 발생시키고 척수를 발생시키는 신경관 뉴럴 투브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추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시고요. 왜 자꾸 헷갈리냐면은 우리가 척수 밑에는 일반감각이고 척수 위로는 특수감각인데 이게 자꾸 오버랩이 뭔가 말초하고 중추하고 이게 연상적으로 좀 겹쳐서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형태적으로 보면은 중추신경은 뼈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 척추도 둘러싸여 있죠. 근데 아까 이제 이진규 선생님이 발표하는 걸 듣고 나서 한 가지를 더 첨가하게 됐습니다. 혈관 장벽이 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있는 부분, 뼈가 보호하고 있는 부분, 여기는 중추신경이라고 부분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초신경은 우리 몸에서 여기서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이진규 선생님이 발표하신 부분이 다 말초신경을 해주신 겁니다. 첫 번째 말초신경은 우리가 뇌신경, 12가지 쌍으로 되어 있는 뇌신경은 척수 이상에서 중뇌 이쪽까지 해서 쭉 12신경이 쌍으로 들어있는 게 바로 말초신경입니다. 그리고 척수에서 벌어지는 말초신경은 31가지 쌍의 척수신경. 아까 그것도 다 이렇게 토막토막 해가지고 다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초신경은 사실 우리가 뇌과를 공부하면서 거의 한 60%, 70%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고 많은 부분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시각이다, 청각이다, 전정기관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초신경을 갖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초신경은 사실 뇌신경은 너무 우리 말초신경하고 뇌신경하고 척추신경 두 개를 건드려야 되는데 이 두 개 다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척수를 위주로 해서 그럼 이 뇌신경, 시신경에 대해서 워낙에 많이 해왔으니까 이 교과서에도 주로 척수를 중심으로 해서 말초신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림과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림이 이 말초신경, 척수에서 말초신경을 이야기하는 그림은 딱 두 개가 메인 컨셉으로 그려지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의 그림은 우리가 많이 그리는 척수 단면입니다. 이 척수를 방향을 자른 거죠.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삐뚤어진 좌우 대신이나 그 이 중심에 있는 게 신경관입니다. 이게 중심관이라고 해서 표현은 캐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아까 중간관은 제4내실, 3내실, 중뇌수도관, 제4내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곳이 이 중심관입니다. 척수 중심관. 이쪽에 주로 이 척수에 들어있는 이 신경 세포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통 혈액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건 하얀 부분인데 이거는 백지기가 옵니다. 발생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마지날 레이어라고 해서 변연층 이쪽으로 이렇게 발생이 태아 때부터 태아 안에서부터 이렇게 이 척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조금 더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발생 단계에서 어떻게 이 척수가 형성되는지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뇌혈 투구가 바로 이 뇌혈 투구의 내막에 이 뇌신막에서부터 세포들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추층을 형성하면서 이 세포층이 시작합니다. 그럼 이 조만간에 이 척수 뇌신은 줄어들어서 캐들로 아주 작게 줄어들고 이 세포층이 전체를 덮게 됩니다. 이 덮게 된 모습이 그 뒤로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세포층이고 이 부분이 바로 아까 변연층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백질이거든요. 백질이고 변연층인데 백질이라는 얘기가 축삭이 뻗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축삭이 뻗어나가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이런 형태를 갖출 때부터 이쪽은 세포들이 위쪽은 감각, 아래쪽은 운동 이렇게 딱 나뉩니다. 그리고 이쪽은 한 중심부역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여기에 우리가 아까 강원 박사님이 해줬는데 GVA, GVE 이렇게 표현을 했죠. 중심부역은 주로 내장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세포층들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볼록 뛰어난 부분이 바로 이 중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내장과 관련돼서 연결돼서 나가는 세포층은 이쪽으로 이쪽에서부터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쪽은 감각이죠. 감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말초신경 쪽에서 들어오는 신경소리와 축삭이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방향은 어디니까? 감각이니까 들어와야 되겠죠? 들어오는 방향이고, 이게 참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아까 음성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게 코트,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유니폴라 셀입니다. 참 특이해요. 유니폴라 셀이 우리 몸에 잘 없거든요. 유니폴라 셀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 나가는 신경이 알파곤으로 파이널 패스에 나가는 세포가 이렇게 해서 또 나갑니다. 신경이 나가는데 여기는 멀티폴라에서 다극신경 세포입니다.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 이쪽에서도 내장을 향해서 내장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이 섬유다발이 쭉 나갑니다. 근데 이 내장에서 나가는 섬유다발은 이쪽에서 나가면 하나 더 감춰지는데 이 처음에 나가면서 여기에서 교감신경절이라는 감각력을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축삭이 유수신경이기 때문에 백질이고, 그래서 보통 이 교감신경절에 들어가는 이 앞부분을 가지고 백색 교통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합해져서 들어가는 부분을 회색 교통가지, 여기는 무수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유수신경, 무수신경은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이 신경 성분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보면 첫 번째는 이 붓기와 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이 척수 단면을 통해서 어떻게 신경세포가 연결되는지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아까 김현 선생님도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죠. 그 세포 신경세포 하나를 그렸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게 신경세포 하나의 신경세포라면 여기서 또 줄줄이 신경세포가 있기 밑에는 축삭,
말도 아니겠죠? 그럼 여기에 쭉 교세포들, 악의 세포들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여기는 슈관세포가 하고 있는데 이 한 세포이지만 중추신경계에 있으면 여기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감싸고 있고 중추신경계를 벗어나고 말초신경으로 가면 슈관세포가 싸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거꾸로 감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 여기서 나온 거는 이렇게 되는데 감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이 들어가지고 말초신경에서 여기서 갈려져, 경계층에서 갈려져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중추신경계에 슈관세포가 감싸고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감싸고 이쪽은 슈관세포가 감쌉니다. 나중에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이 말초신경세포가 우리 코로나를 치료할 때 어느 순간에는 치료가 되면 재생이 되고 어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감각신경세포가 절단이 되면 회복이 어려운지 그걸 하는데 이 경계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단면을 통해서 이 말초신경과 중추신경 그런 다 알아봤고요. 뭐 구체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은 뭐 다 아실 거니까 한번 입체적으로 척수신경하고 척추뼈하고 이렇게 돼 있는 척추에 대해서 척추를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약간 이제 중심을 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알파 원고, 또 여기가 감마 원고 다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서부터 쭉 뭐가 나오냐면 이 뒤쪽, 앞쪽 뿌리 신경들 이렇게 표현하고 배쪽, 벤트럴 루트, 벤트럴 루트 파이버를 이렇게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 뒤쪽으로는 감각 신경이 들어가는 데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하고 가는 신근선혈이 이렇게 따라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나오다 보면 사실 이렇게 다 합해진 다발을 가지고 다 해야만 이때부터 척수신경이라고 해서 스파이널 코드라는 명칭을 줄 수가 있고요. 이 뒤쪽에서 나온 도살루트 쪽에서 나오는 쪽에 신경들이 스파이널 안갈이라고 해서 이 신경절이 좀 형성이 됩니다. 신경절이 형성되고 여기에서 나온 스파이널 코드가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뒤로 들어가고요. 이걸 가지고 뒤쪽 가지, 혹은 이건 등쪽 가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쪽은 배쪽 가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도 똑같은 형태로 해서 이 알파 운동, 가마 운동 세포에서부터 나오겠죠. 내장에서 나오는 이렇게 나오고요. 감각에서 나오는 이렇게 나옵니다. 절을 이루고 이게 또 앞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뒤로 들어갑니다.
이 뒤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척추세운근이라고 해서 등 쪽에 있는 근육 있잖아요. 이쪽에 신경술을 종지를 하고 그리고 저 피부 쪽에 이렇게 종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외한 앞쪽으로 오는 거는 나머지 상상하시는 것 전부 다가 연결을 하고 있고 종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아까 교감신경절이 이렇게 사진을 보거나 그림을 보면 쭉 척수를 따라가지고 쭉 이렇게 트렁크를 이루고 있거든요. 트렁크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한번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와서 다시 이쪽으로 합류해서 이렇게 이리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쪽에 이 절을 이룰 때 들어간 교감신경절로 들어가는 거는 백색 교통관이라고 하고 이쪽은 회색 교통관에서 무수신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쭉 입체적으로 밑으로 기둥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척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척추는 이걸 감싸고 있는 뼈입니다. 뼈가 이게 마디사에 이렇게 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속칭 스파이럴 코드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짧아요. 1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이 척추가 뼈가 끝나는 부분에서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상 척수를 통한 말초신경에 대해서 알아봤고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이런 신경 성질을 아까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박물 박사님이 근육에 있는 건 IA다. 금방추에 있는 건 IA고 골치 힘줄 근육 팬덤에는 IC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그 구분하는 이런 몇 가지만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크기에 따라서 1, 2, 3, 4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빠르게 A, C 타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합니다. 근데 보통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게 유수신경이고 여기는 부수신경입니다. 그러면 유수신경의 속도가 어느 정도 나느냐, 초당 몇 미터를 가느냐, 이거는 유수신경의 그 지름 있잖아요. 지름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지름 곱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I타입이나 1타입, 2타입, 3타입 쪽에는 보통 그 두께가 12에서 20 나노, 그 다음에 6에서 12, 3에서 6, 여기 중간에 2에서 5가 있고 0.2에서 1.95 라이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6을 하면 속도가 나와요. 그럼 최고 속도가 결국 120m, 초당 120m를 합니다. 근데 무수신경은 굉장히 느려요. 이렇게 가는데 거의 속도가 6배의 법칙에 벗어납니다. 그래서 무수신경이 가는 거는 여기가 0.5, 초당 0.5m에서 2m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수신경과 유수신경의 차이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해서 차이를 부릅니다. IA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건 1A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게 막 홍제돼서 쓰기도 하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책을 읽으면 계속 맞추시는 중에서는 이걸로 다 표현을 합니다. 1A형, 1B형, C형. 이게 꼭 혼동돼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변성과 재생. 또 올리고덴트로 사이트가 되는 중추신경에 대해서는 재생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말초신경에는 재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이 되면 어떻게 재생이 되는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딱 이렇게 그 손상이 가면 먼저 잘린 쪽 있잖아요. 세포체에 가까운 쪽에서 먼저 이 축상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딱 손상을 입으면 그 근처에 있는 모세 혈관 속에서 아까 말하는 그 대식세포 있죠? 그것이 가서 그 잘린 물질들을 다 분해하고 그걸 다 먹어버려요. 딱 깨끗이 먹어내주고 나면 축상에 의해서부터 세포체에서 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잘렸지만 손상됐지만 남아있는 세포체 쪽에 남아있는 쪽에서 남아있는 그 미엘 수초들을 신경세포, 슈관세포들을 자극해가지고 그것들을 성장하도록 자극을 합니다. 영양분들이 자극을 해서 그게 다시 자라는 축사를 쭉 하나씩 담게 되거든요.
이때 중요한 게 아까 박사님 이 사육 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사이 자라서 밑으로 자라는 이 사육이 없으면 죽습니다. 신경색과 이제 천상과도 죽어요. 근데 이때는 반드시 사육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축사이 자라는 사육, 슈만세포가 자라서 결합하는 사육, 이 사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서는. 근데 중추신경에서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그게 아교세포가 변성이 일어나가지고 그 재생되는 걸 막고, 그 다음에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성분 자체가 이 재생되는 그 영양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대하세포 있잖아요. 대하줄기세포를 말초신경 걸 중추신경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영양인자가 영양인자가 없기 때문에 그 재생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거를 지금 치료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결과가 좀 좋다고 합니다. 많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 계속 이야기가 세포,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오늘 오늘부터 자료를 뭘 만들고 있습니다. 설명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준 동영상 기억나시죠? 지금 플라포디아라는 게 주사기 쭉 나가면서 마지막 신경 돌기가 접촉하고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동영상을 틀어놓고, 동영상 화면을 끄려놓고, 그걸 스크린 카트하는 게 있잖아요. 스크린 카트해갖고, 한 10장을 만들어 봤어요. 진짜 기가 막혀요. 이렇게 접촉하기 위해서 손을 뻗는 이 가슴 하나를 캡처해갖고, 연속으로 나야 됩니다. 진짜 삶의 기술을 모르는 친구구나. 접촉을 안 되면, 죽을 수 없이 하면서 접속을 못하면 사람을 철수를 해요. 철수를 하고 이게 뭐냐면 그 동영상에 보면 이 초식이가 있어요. 초식이 시작을 하는데 이 접속하는 거 이렇게 떨면서 가요. 가서 탁 떨리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머릿속에 다 일어나고, 그래서 조사 대시가 계속하는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양쪽에 주고받는 연결, 커뮤니케이션, 돈의 흐름이 사회를 이렇게 형성하듯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주고받는 뿌리없는 에너지 교환을 가져요. 그래서 세포 단위로 항상